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첫날 여야는 개원식 복장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회 개원식을 기념하고 한류 애니메이션 캐대언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상복 차림으로 은행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 역시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서로 악수도 하고 부둥켜 안고 사진도 찍으면서 굉장히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고요. 국민의힘은 검정색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어제 국회 개원 첫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통합의 상징 예. 이런 의미로 이제 한복을 입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야의 그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지금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한 복장 이 문제는요. 결국은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좀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한 장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일방적으로 한복으로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런 사태가 초래가 됐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현재 분위기들을 보면 이런 제안을 안 하니만 못하다. 왜 지금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히려 양 극단이 국민 앞에 노출되는 결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무적 오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짚어주셨지만 민주당 백혜령 의원이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입고 같이 개원식에 참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런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줄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게 문제였죠. 사실 아이디어야 그리고 한복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죄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라는 걸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항상 국민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에 뛰어들지만 본인들은 정작 가장 강한 참호 속에 들어가서 무기들을 쏘아대고 국민들을 참호에 넣어서 오게 해서 보호할 만한 공간은 없는 겁니다. 정치를 통한 전쟁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양쪽에 그 포화 속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신음을 하는 것이죠. 본인들은 마치 그거에 영향권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영향권이 없는 참호 속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과 같은 어떤 입장에 좀 내려가서 좀 세상을 좀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장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인 여야는 어제 법사위 운영을 놓고도 대립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문제 삼은 건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해놓고 저희 국민의힘이 폭력하고 빠루를 든 것으로 뒤집어씌웠고 이 사건은 민주당의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기로 되면서 법사위장이 시끌시끌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런 본격적인 이른바 추나 대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경원 의원 오지 말라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개의 재판을 받고 10여 개 이상의 어떤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저와 같은 공식적 논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똑같이 얘기해서 말의 주어만 바꾼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5개 이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서 철회하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그 추나 대전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높이고 그 결과 나경원 의원의 체급을 오히려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민주당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이 다시 지금 거론이 되면서 2019년에 이른바 빠루 사건이라고 하죠. 뭐 빠루는 일본식 표현이라 뭐 연장, 공고 정도가 좋겠는데 당시 얘기들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빠루 사건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4월에 민주당이 주요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불사하면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 이른바 빠루를 집어드는 장면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국민들께 많은 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고 했고 그걸 뺏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빠루를 가지고 온 건 민주당이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본인이 뺏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관련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15일에 결심을 하고 2-3달 안에 선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소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진우 의원을 일소위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추미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뺐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소위 구성은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주진우 의원을 일소위에 넣겠다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시하고 본인이 임의로 선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 뭐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주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그에 대한 또 나경원 간사의 뭐 반격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국회의장이 5선인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6선을 임명해 놓은 것부터가 추미애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식으로 따지면 전투력 이런 거죠. 아마 그거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민주당이 기대한 대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독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결국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이 간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만들었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추나대전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격돌의 현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근본적 원인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전망 정치권에서 일찍이 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가 모두가 이제 자기 정치만 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의 정치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원래요. 갈등 조정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갈등의 시초, 시발점이 국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우리 근대 국가의 시스템이 진짜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개혁 골든타임을 강조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 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거 지도부에서 논의한 바 없고 개별 의견이다라고 좀 선을 긋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 진짜로 할 분위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내란 특별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법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다만 지금 반민특위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해석이 거고요. 되는 그런 그리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게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걸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이게 아직 당론화된 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내일 모레 이 법안을 논의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우왕좌왕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역할 분담으로 보이거나.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결국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민주당의 총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지금 져야 하는가 아니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가를 가지고 아마 민주당이 최종적인 판단을 안 내려서 저렇게 약간은 외형적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여론을 좀 이렇게 점검해보고 좀 이거 밀어붙여도 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길들이기 정도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적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 특검이 기소한 걸 민주당 추천 특판입니다. 특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할 것이냐라는 지점이에요. 재판이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예 솔직히 얘기하시죠. 추미애 특검의 정청래 재판장으로 그냥 가시죠. 근데 그렇게 하기 그러니까 본인들의 대리인을 세우겠다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특검으로 해난 것으로 이제 부족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부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꽂아놓겠다라는 것은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상권 분립 정신을 깡그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27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법관이 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일반 법원주의를 합니다. 실제로 헌법은 특별법원으로서는 군사법원만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은 앞으로 여야가 바뀌면 똑같은 얘기가 돼서 사실상 사법부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다 하더라도 너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있고 형사 재판을 할 때도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론의 어떤 따가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슬며시 거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족함을 아는 것도 좀 지금 시점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법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강하게 비판을 네. 해주셨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네.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정말 추진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반민특위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공감대를 크게 형성할 수 있고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민특위는요. 건국 초에 우리가 친일 청산을 위해서 예. 헌법에 부칙을 달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헌법이 정비가 되어서 상권 분립이 완전히 됐고요. 그리고 사법은 법관들에 의한 법원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칙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반민법이라는 어떤 법이 없는 상황에서 따로 이 사법부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든다?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정규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거의 다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위헌적인 걸 통해서 이후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지 않는 한은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이 CCTV 영상 열람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져 왔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결국 열람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용소 내부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이라든지 또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왜 집행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열람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열람한 내용들을 지금 전원으로 국민들께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묘사되는 내용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대통령이었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라든지 또는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 특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 지금 같이 보신 것처럼 열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람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최진행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도 무죄 추정을 받는 지금 피의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을 입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주당 법사위원회의 열람 및 그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을 그림만 안 나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집행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개인정보법 위반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부분들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각도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외부적으로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까지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개되지 않아야 된 공무상 비밀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것을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집행법 그리고 개인정보법, 공공기관 정보법, 나아가 형법상의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금 형사 고소 고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버시조차도 사실상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인권의 존엄까지도 다가오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 개개인의 권익에 대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서 문제를 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최병묵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우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자, 그런데 이미 다 저질러졌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망신살이 뻗칠 대로 뻗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 민주당의 효과가 완성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는 그야말로 법률적 대응이지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의도 짧게 설명해 준다면요. 이거를 공개라는 표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CCTV를 공개한다는 건 일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이나 비공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봤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공개냐? 저는 그것에 일단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권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형사사법에 합당한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전부 다 불법으로 몰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 측에서는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훨씬 크다면 사적인 부분의 위법성은 저는 조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라고 하면은 정보위원회 가가지고 1급 정보반 다음에 그거 밖에 나가지고 다 얘기하면 그 문제 없습니까?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파장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